특수교육의 그 R&D 센터가 되기를 바랬어요. 연구라는 건 최소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야 뭔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산 가보니까 상당히 좁은 땅에서 협소한 곳에서 연구하고 있고 연수하고 있고 좋은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큰 기관을 만들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3년 만에 이제 258억 예산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아산 그 청사가 이제 마련이 된 거거든요. 3년 이상은 경제기획원하고 교육부하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거 성과를 이룬 거죠. 제가 원장직을 마치고 임하면서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람이 하늘이고 희망이다. 좀 더디게 가면 발을 맞춰주고 모자라면 나눠주는 그런 따뜻한 직장.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원을 꿈꿨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2012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스마트 러닝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스마트 학급 모형 개발, 또 스마트 러닝 시스템과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방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성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김홍엽입니다. 국립특수교원과의 인연은 2020년 파견교사로 대체교과서 및 대체학습자료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체교과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과거에 비해 대체교과서 및 대체자료의 종류와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체교과서의 질 관리와 적기에 보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관련 업무에 중요성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라고 합니다. 특수교육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부모들과 현장에 있는 학령기 부모들, 또 단체들 이런 정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목소리, 또 정책 연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이 또 그 다음 해에 개선된 과정들을 피드백 다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들이 직접 전달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에 이화여대에 부임하였고 국립특수교육원이 1994년에 개원하였으니까 참 오랜 시간을 지켜본 셈이 되겠네요. 가장 집중적으로 손담 표현을 개발했던 것이 2018년이었는데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표현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서 굉장히 길고 많은 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도저히 좋은 표현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때 연구사님께서 내주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 표현으로 최종 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사님 본인도 그때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정적인 면만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모두들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립특수교육원 그 연구소와 교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신 본원의 연구사님과 현장 교훈 등 다양한 관계자를 안내하고 통역하는 일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매년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 평가하고 특수교육원의 지원으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있을 당시는
정원이 39명이었어요. 현재는 뭐 90 몇 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발전이 돼서 그만큼 이제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잘 할 수 있겠다. 국립특수교육원의 비전이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해서 장애 학생들이 사회 통합을 실현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이나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책 방향이 사람을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서 각종 연구 사업들 이외에도 교육과정 연구 및 교과서 개발, 다양한 연수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현장에서 원활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온맘 사이트 운영, 그리고 이제 연구 기능, 인권 보호 기능, 특히 평생교육 같은 일을 전담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원에서 이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하는 과제, 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과제들인데요. 이 부모들이 잘 온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이 온맘 사이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부모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이 원에서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대체 교과서 및 대체 학습 자료의 보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 교사들의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각장애 교사들의 수업권을 위해서라도 대체 교과서 적기 보급과 대체 학습 자료의 다양화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또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가 졸업과 동시에 평생교육 학습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또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위해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원이 국가 중앙기관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수교육원을 통합적으로 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연구의 범위나 연구비 그리고 연구 기간 같은 문제 때문에 개인 연구자가 하기 어려운 연구 주제들을 우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되 연구 과제의 수나 연구 과제의 예산 증대 같은 것보다는 연구 결과의 효용성과 실제 파급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여를 하면은 좋겠고 잘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주치의를 두듯이 장애인별로 전담 카운슬러가 있어가지고 청년기에는 청년기대로 또 이제 뭐 장년기에는 장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그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주치의 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립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수요자와 또 특수교사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학교 또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일에 대한 근심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노력이 특수교육 가족의 공감을 얻고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소통이야말로 특수교육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이나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정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특수교육 현장의 여러 정책적 문제들을 보다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잘 감당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 연구소, 또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기관들하고 협력 관계를 잘 맺으시고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분야는 에너지 소진에 비해 회복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원의 복지 구조 개선에 세심한 배려가 타 분야에 비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요사이 학교에서 인권 또 교권 보호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그런 관련 연구들을 충분히 충실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백업해주는 역할. 특히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비장애인 교사들의 생각들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부모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부모들이 학교에 믿고 맡기는, 그리고 학교가 안전하고 아이들에게 즐겁게 놀고 돌아올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합니다. 미래 사회를 우리는 디지털 사회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장애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립특수교육원이 앞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평가하여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데 더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장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유심히 관찰하고 발견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사이고 싶어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